오늘은 몸은 뜨겁고 속열은 있으신데 손은 많이 차갑고 몇 년째 왼쪽 검지부터 중지, 약지까지 찌릿거리고 저려 힘들어하셨던 62세 정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정수님은 상하수도 공사를 하시는 엔지니어세요. 그래서 늘 팔과 손을 많이 쓰시는데 몇 년 전부턴 왼쪽 손가락이 자주 찌릿거리고 저리셔서 영 불편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손가락이 저리면서부턴 손도 계속 차게 느껴지시고요. 그게 또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쉴 때면 여지없이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림은 점점 심해지는 듯하여 사실 걱정이 많이 드셨죠. 참, 정수님은 왼쪽 손가락이 저린 것 외에 왼쪽 팔꿈치, 엘보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건 너무 오래전에 생긴 고질병이라 고칠 엄두를 못 내시고 그저 손가락 저림만 없어지면 좋겠다 하세요. 제가 소화나 대변, 수면 상태는 좀 어떠세요? 또 병원 검사엔 특별한 이상은 없으시대요? 라고 여쭈니 병원엔 진작에 가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 한다고 진통제와 무슨 신경을 억제하는 약만 처방해 주었는데 그게 먹을 때만 잠깐 괜찮고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셔서 지금은 드시지 않고 있으시대요. 또 식욕이나 소화는 좋은 편이고 뼈는 약간 무르지만 잘 보는 편이며 잠은 새벽에 한 번 깨면 이후엔 푹 자지 못하는 편이시고요. 술, 담배는 하세요? 라는 물음에는 담배는 피우지 않으시고 술은 가끔씩 조금만 드신대요. 하지만 특이한 점은 아침에 세수를 하며 코를 풀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늘 코피가 나오신대요. 드시는 약은 혈압약 한 가지인데 그 하나를 다 드시면 어지러워 반알 정도 드신 지 몇 년 되셨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정수님의 손이 차고 왼쪽 손가락 저림 증상이 도대체 왜 시작되었고 왜 이렇게 낫질 않고 오래 가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참고로 정수님의 맥박은 양쪽 모두 63 정도로 보통 사람이 1분에 70위에 뛰는 것보단 약간 느리게 뛰세요. 맥박의 느낌은 오른쪽은 뭔가 단단하고 뻣뻣하게 저항감이 많이 느껴지고 왼쪽은 그보다 많이 덜하지만 약하게 저항감이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 내부, 특히 오장육부와 혈관에 노폐소가 상당히 쪄들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자동차에 연식이 오래되면 엔진에 찌꺼기가 끼고 내부에 기름때가 쪄들어 순환이 잘 안 되듯 맥박에서 이러한 느낌은 인체 내부에 노폐소가 쌓여 말단까지 순환이 현저히 안 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정신님처럼 오른쪽과 왼쪽 맥박이 차이가 나는 건 타고난 체질에 따라 혈액과 진액이 현저히 약해진 경우엔 왼쪽 맥박에서 몸에 열이 좀 많은 체질은 오른쪽 맥박에서 맥의 파동에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오래 진행되면 오른쪽 왼쪽 맥박 모두 단단하게 굳어지며 점차 맥폭이 좁아지고 이게 나중엔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오기 쉬운 동맥경화를 나타내는 맥의 파동으로 변해가게 되어요. 그러니 맥박의 파동만 잘 느껴보아도 현재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동양의학으론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죠. 여담이지만 예전에 제게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지신다는 분이 오셨었는데요. 그분의 맥박은 혈관 자체가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동맥경화가 현저히 느껴지는 맥이었어요. 제가 혈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가족 중에 심혈관이나 뇌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 아니 어떻게 맥만 보고도 아세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대부분 뇌와 심장 질환으로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며 작은아버지, 고모들부터 제 형제들 중에도 저 빼고 벌써 3명이 협심증에 스텐트를 모두 박았거든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알았죠. 타고나길 혈관이 좁게 타고나면 다른 사람보다 동맥경화가 현저히 빨리 진행되고 심장 및 뇌질환이 쉽게 올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다시 돌아와 정수님의 손이 차고 손저림이 오래가는 이유도 어느 정도 원인이 나왔죠. 네, 맞아요. 정수님의 경우도 오랜 기간 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또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탄력이 떨어져 손가락까지 질 좋은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더하여 손끝까지 흐르는 신경이 제대로 영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 손이 차지고 손가락 저림이 시작되고 계속되었던 거였죠. 거기에 정수님은 오래된 왼쪽 팔꿈치 엘보로 왼쪽 손으로 혈액과 신경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게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졌던 거였고요. 참고로 그렇게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다른 신호로는 말단 혈관이 건조하고 뻣뻣해져 쉽게 코피가 나거나 혈압약을 먹으면 어지러움이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 혈관이 뻣뻣해진 상태에서 혈압약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액이 뇌나 혹은 코 주변에 정체되면서 이게 어지러움이나 코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정수님의 손이 차고 저린 증상이 단순한 혈액순환이나 신경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결국 정수님의 손저림은 사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더하여 엘보가 있는 팔로 혈액과 신경이 더욱 통하지 않게 되면서 서서히 진행된 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수님의 치료는 당연히 동맥경화를 염두에 두고 팔꿈치 엘보까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처방해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실제 동맥경화를 완화시켜주는 처방으론 제일 먼저 혈액의 질을 올려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약초들과 과로로 인한 혈액의 열을 약간 식혀주고 혈관의 찌꺼기와 어혈을 살살 녹여주는 약초들, 거기에 오랜 동맥경화로 말단 혈관이 쉽게 찢어져 코피가 쉽게 발생하시니 혈관을 자양하면서 출혈을 없애주는 약초들을 소화력을 올려주면서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약초들과 함께 써드리면 되지요. 왜 동맥경화는 하체 신장과 부신의 기능이 어느 정도 좋아져야 인체 전체의 대사 기능이 좋아져 제대로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약을 쓴 결과는요? 정수님은 이렇게 지어드린 한약을 11분씩 5번 정도 드신 후 아침에 코피 나던 것이 없어지고 손이 차고 손가락이 저리신 게 70% 이상 덜해지셨다 하셨어요. 팔꿈치 엘보는 요즘은 크게 불편한 적 없었다 하시고요. 하지만 정수님은 자신은 이 정도만 되어도 훨씬 살만하다며 이제 자신은 그만 먹고 와이프 무릎 좀 고쳐달라셔요. 왜 한약을 자신만 이렇게 오래 먹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봐요. 저는 정수님의 오른쪽 맥박이 70% 이상 더 좋아지게 느껴져 그렇게 하자 했고요. 왜 맥박이 70% 이상 좋아지면 한약을 끊은 이후로도 계속 몸은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후 정수님은 와이프 무릎 고칠 때마다 약국에 오셨고 이후 4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약국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손저림은 어떠세요? 라고요. 정수님은 그때 한약을 다 먹은 후 어느 순간부터 손저림은 아예 없어지셨고 요즘은 일도 많이 줄여서 팔꿈치도 크게 힘들지 않으시다며 와이프 무릎도 많이 좋아지고 자신도 체력도 많이 좋아졌다며 약사님 최고다 해주시네요. 정수님 손저림이 다 나으셨다니 저도 정말 감사하네요. 한약이 좀 부족했을까 하며 마음이 좀 쓰였었거든요. 오늘 몇 년 동안 손저림이 낫지 않고 고생하셨던 정수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왜 손저림을 고치는데 단순한 혈액순환제나 신경 비타민이 아닌 동맥경화를 신경 쓰고 이를 고쳐야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당연히 병을 고치는 데는 이런저런 영양제를 먹을 때만 괜찮아지는 게 아닌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여 재발을 없애는 것이 저는 진짜 치료다 라고 믿기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치료라면 그게 한약이건 영양제든 때론 심리치료든 상관없이 이를 제한하고 병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제가 깨달은 손저림의 원인에 동양의학적인 대답은 어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리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